소금 솔트. 현대인에게 성인병의 주범으로 알려진 소금. 300소금 설탕 조미료 음백해 무익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러나 소금은 적어도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이래 생명 유지는 물론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품이자 방부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람의 혈액이 0.9%의 염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연구했고 화폐의 단위로 사용하고 의약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서양의학에서보다 한의학에서 소금을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초 강목에는 소금은 달고 짜며 찬 것으로 독이 없다. 주치료는 명치 아픈 것을 치료하고 담과 위장에 열을 내리게 하고 체한 것을 토하게 하며 설사하게 할 수도 있으며 지혈도 할 수 있다. 복통을 그치게 하고 독기를 죽이며 뼈골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살균 작용을 하고 피부를 튼튼하게 하며 피부병을 치료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킨다. 식욕을 촉진하고 소화를 도우며 속이 답답한 것을 풀고 뱃속의 덩어리를 터뜨리며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며 온갖 상처에 살을 낫게 하고 피부를 보호한다. 대소변을 통하게 하며 오미를 증진시킨다. 이를 문지르고 눈을 씻으면 잔글씨를 보게 되며 해독하고 피를 차게 하며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한다. 고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소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귀사와 고사증, 독기를 다스리고 증오와 심통, 광난과 신복의 급통과 하부의 익창을 고치고 흉중의 담벽과 숙식을 토하고 오미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식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약성까지 함유하고 있어 그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의 장단점. 간수의 주성분인 염화마그네슘은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내장기관을 해치고 조로의 원인이 된다. 특히 신장병을 유발하여 죽음을 재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면 요오드, 미네랄 효소의 작용으로 요즘 많이 발생하는 비만증, 성인병, 소아마비, 암, 조기대머리, 조기백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옛날에는 흰쌀, 흰설탕, 백색 조미료를 삼백식품이라 하여 건강의 대적으로 삼았다. 소금은 따지고 보면 조미료의 기본이다. 정제염인 흰소금도 백색 조미료에 속한다. 흰소금과 흰밀가루를 별도로 보고 500식품이라고 하여 자연식 원리에선 절대금물로 경고하고 있다. 식염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으로 하루 15지 정도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체내에 염분이 부족하면 피로, 권태,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과다 섭취하면 신장염, 고혈압 등을 초래하고 암의 원인이 된다고 주의한다. 종전에는 식염이 막소금왕소금이었는데 간수가 섞여 있었다. 제염 기술의 발달로 순도 높은 정제염이 대량 생산됨에 따라 재래의 막소금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하지만 막소금엔 간수의 폐해가 있으므로 이상적인 식염은 아니다. 욕심 같아서는 간수의 해만 제거되고 요오드, 미네랄, 효소의 유용한 성분만을 보유한 식염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겠다. 옛날 일본에서는 인간 활동에 필요한 염분을 얻기 위해 해초를 태워 조염을 만들어 먹던 시절이 있었다. 해초를 태우면 간수 성분은 화열로 분해되면서 염화마그네슘이 수산화마그네슘으로 변하고 염분인 염화나트륨과 요오드, 칼륨, 칼슘, 프롬 활성탄을 함유한 조염이 만들어진다. 이를 항상 먹고 있던 일본인은 체격이 크고 두뇌 활동이 뛰어났으며 100살 이상의 장수자가 많았다고 전한다. 일본의 어느 연구가는 다음과 같은 소금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발표했다. 진구 황후시대 한국 침공이 행해졌는데 그때 한국에서 새로운 제염법이 도입되었다. 그 소금은 염분이 80% 간수가 20%였다. 그런 소금이 널리 퍼지자 간수 성분 때문에 인생 100년이 50년으로 반감되었으며 이런 현상이 도쿠가와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어 간수 성분이 적은 소금이 만들어져 일본인의 수명이 다소 길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더욱 수명이 연장된 것은 간수 성분이 소금에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그것으로서 다행한 일이지만 전전에 없었던 질병이 늘어났음은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요지다. 이 소금 연구가는 해초를 태워 만든 조염 같은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식염의 출현을 간절히 바라며 재염법 개량 가능성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다시마를 태워 만든 조염의 성분은 염소 13.37%, 칼륨 12%, 나트륨 4%, 칼슘 1%, 유황 1%, 마그네슘 0.74%, 인형 0.34%, 요오드 0.2%, 철 0.04%, 망간미량, 동미량 등이다. 실험 결과 조염은 변비를 막고 숙변을 배출하는 작용이 있으며 간장병, 신장병, 당뇨병 등이 치유된 예가 있다. 정제염 대신 이러한 조염을 만들어 대용할 수 있으면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스럽다. 9번을 대나무 속에 넣어 굽는 죽염에 간수 성분이 없다면 바람직한 소금이긴 하나 진품 여부와 가격 이 문제라고 하겠다. 값이 저렴하고 조염과 같은 성분의 소금 개발이 요청된다. 소금의 종류. 종류 소금은 나는 장소에 따라 바다소금인 천일염과 염호에 존재하는 암염이 있고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천일염, 구운 소금, 맛소금, 죽염이 있습니다. 1. 천일염. 우리나라의 서해안의 바닷물 햇빛에서 건조하여 얻은 천일염은 바다 연안의 오염으로 불순물을 소금이 끌어당긴 상태입니다. 소금이 끌어당긴 불순물은 간수염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등 각종 유독가스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의 공업용 소금을 염전에 풀어서 소금을 만든다는 보고도 있고 이런 염전마저 가격이 싼 중국산 소금에 밀려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1.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열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를 8,588% 정도이며 계절에 따라 맛이 크게 차이가 나며 30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첫 소금이 가장 좋다. 한국의 천일염전은 크기가 15형평으로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되어 있으며 만조시 수문을 열어서 4단의 증발지에서 20도까지 농축된 염수를 만든다. 날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해수를 20도까지 올리는데 약 2주일이 소요된다. 20도까지 농축된 함수는 함수조에 넣고 펌프로 퍼서 결정지에 공급한다. 함수조는 정상조 없이 공급하는 함수조와 비가 온 뒤 함수의 농도가 낮아서 보충할 때 사용하기 위한 25도 함수조로 되어 있다. 여름 함수 농도를 1718도로 낮춰 공급한다. 결정지 한 개의 크기는 10M, 20M, 15M, 15M 대략 60평 정도로 8개씩의 연반이 사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한 개의 연반에 250의 소금이 생성된다. 비닐판이 깔린 안반을 깨끗이 씻고 아침 67시경 25도의 함수를 연반에 넣는다. 수심은 계절에 따라 바람이 심할 때는 1 정도로 깊게 하고 여름철에는 0.5 정도로 얕게 한다. 오전 11시경이 되면 함수 표면 위에 소금꽃이 뜨게 되고 표면에서부터 결정이 커지면서 연반 바닥에서 결정이 시작한다. 이때 결정은 바깥의 표면에서부터 안으로 성장되므로 결정 내부에는 공간이 생기거나 온도에 따라서 결정은 부풀려지고 쉽게 부스러진다. 오후 2시경이 되면 많은 결정이 연반 바닥에 쌓이게 되며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3가 대부분이다. 바람이 심하면 결정이 작아지고 추우면 결정이 낮아 여름처럼 반짝거리고 쓴맛이 있어 제품 가치가 없다. 체험 작업은 오후 23시경에 이루어지며 우선 고모래로 소금을 모아 수개의 무더기로 만든다. 결정지 80 정도의 원추형으로 쌓아놓고 물이 빠지면 오후 4시경부터 인력으로 창고까지 운반하여 보관한다. 물이 빠진 후 상부의 오염물질을 10 정도 깨끗한 소금이 나올 때까지 긁어내고 포장을 시작한다. 이렇게 소금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남아있는 염전의 함수 농도는 2728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한 후 23시가 되면 다시 체험을 시작하고 체험 후 새 함수를 보충한다. 체험 후 바로 20도짜리의 함수를 충분히 넣고 고모래로 연반의 기존 함수와 새 함수를 잘 섞으면서 함수 농도는 24도이다. 아침이 되면 연반의 4군데 모서리에 농도가 높은 함수와 모래나 흙이 쌓여 있게 되므로 모서리에 불순물을 버린다. 버린 물이 많아 연반의 수심이 함수조의 함수 농도를 1718도로 하여 저농도의 양질의 소금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연반에서 결정 중 비가 오게 되면 연반 속의 함수는 모두 함수조로 넣었다가 비가 개인 후 연반에 다시 공급한다. 이때 비로 인해 함수 농도가 낮으면 25도의 함수조에서 함수를 뽑아서 넣고 섞어서 사용한다. 이와 같이 한국 소금의 특징은 석고가 석출되는 낮은 함수 농도에서 결정을 성장시켜 채위하고 매일 체험하지 않고 성그르며 절정 내부에 함수가 들어가 있으므로 결정의 색도는 투명하지 않고 우윳빛을 띠게 된다. 부피가 커지고 가볍고 물에 녹기 쉬워서 소비자가 좋아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함수가 부족하여 색도가 떨어지며 물에 녹였을 때 모래 같은 이물질이 있어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또한 결정지의 연반이 200평 정도로 작으므로 연반증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제품의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 연반이 크면 수심이 일정하지 않아 수심이 깊은 곳에 결정이 크고 단단해져서 제품의 가치가 떨어진다. 국산 천일염은 pH가 8.5 정도로 약 알칼리성인 반면 태국산 천일염은 pH 5.50 암염은 pH 4.93으로 산성이다. 천일염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나 서해의 인구 밀집, 공업단지가 집중되어 산업 폐기물과 생활하수로 크게 오염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오염된 물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해 바닷물을 이용해 생산된 소금이 중금속 오염으로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 등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천일염 형태로 그대로 먹는 경우가 많다. 2. 중국 천일염. 체험 방법 성분 입자는 우리 천일염과 유사하나 모래, 흙 등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었고 중금속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천일염을 함수로 씻어 염화 마그네슘 쓴맛간수를 줄여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용으로 별도로 만든다. 3. 멕시코, 호주 천일염. 바닷물을 1020을 담아년간 1-2회 체험하기 때문에 입자가 크고 36미네랄이 없고 순도가 98%로 높아 용해성이 낮기 때문에 분쇄하여 사용해야 한다. 4. 구운 소금. 천일염을 고온의 불에 굽거나 볶거나 녹여 유독가스를 제거한 소금으로 천일염보다 소금의 질이 좋습니다. 5. 맛소금. 물을 가수분해하여 만든 미네랄이 전혀 없는 99.8% 염화 나트륨의 NaCl로 미네랄 성분이 적기 때문에 면역성이 약한 화학소금입니다. 이런 화학소금에 L-글루타민 나트륨, 오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 같은 맛을 내는 조미료 MSG를 첨가한 소금입니다. 이런 소금을 짜게 먹으면 유산 칼슘이 0.01%밖에 없어 칼슘 부족으로 혈압이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소금으로 배추를 절구면 배추가 물러터져 썩을 것입니다. 간혹 천연소금에 조미료를 넣은 맛소금도 있습니다. 6. 죽염. 서해안 천일염을 대나무 속에 넣고 황토 흙으로 막아 송진 불로 고온에서 구워낸 소금입니다. 소금에 함유한 독소가 제거되고 대나무와 황토흙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면역이 강화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공염에 속합니다. 9번의 과정을 반복하여 구워낸 구해 죽염이 효과가 가장 좋으나 굽는 과정의 반복으로 비용이 비싼 것이 흠입니다. 죽염은 면역이 높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으나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죽염을 물에 넣어 30분간 끓여 찌꺼기 같은 이물질을 가라앉혀 물죽염의 형태로 만들어 복용하거나 음식의 간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죽염은 성질이 일반 소금보다 참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가 냉한 사람은 체액의 농도에 맞게 물 1000cc에 10지의 죽염을 탄다 타서
복용하거나 음식물의 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 제조 방법. 간수염화 마그네슘이 완전히 제거된 소금을 3년 이상 자란 대나무 마디를 잘라 그곳에 채워 넣고 황토로 입구를 봉한다. 준비된 대나무통을 쇠가마 속에 차곡차곡 넣어 소나무 장작불로 굽는다. 이때 대나무는 타서 없어지고 소금은 녹아서 하얀 기둥처럼 된다. 이처럼 굳어진 소금 기둥을 분쇄 대나무통에 다져 넣고 굽기를 8번 반복한다. 마지막 9번째 구울 때는 소나무 장작불에 송진을 뿌려주며 불의 온도를 1400까지 올려주면 소금이 불에 녹아 용암처럼 흘러내린다. 이렇게 굳어진 암석 모양의 주겸석을 곱게 분쇄하여 이용한다. 마지막 송진으로 열을 많이 올려주면 영롱한 자수정 색상과 닮은 빛깔의 자주겸이 생산되는데, 자주겸은 인체에 중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생산자들이 주장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다. 좋은 주겸은 원래 소금량의 14 정도가 될 정도로 고온 처리되어야 하며, 제대로 구우면 처음에는 회색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백색 마이너스 적색 마이너스 자색 마이너스 보라색 마이너스 연분 홍색 마이너스 황금색으로 변한다고 한다. 이 효능. 하버드 의대 암연구 센터 DANA-FARBER에서 주겸은 순수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 소금으로 위장의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일정한 항암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중국의 중의원의 황기 교수는 주겸이 위장의 산성활동을 알카리성으로 전환시켜 염증과 궤양을 치료한다고 말했다. 주겸으로 양치질을 하면 잇몸 질환에 도움을 주고 풍치충치도 예방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7. 암염. 화학 성분은 NaCl이다. 정육면체, 정팔면체의 결정을 나타내며 대개는 궤상 또는 입상 집합체를 이룬다. 굳기 2.5, 비중 2.1이 6이다. 쪼개짐은 백면에 완전하다. 대개는 무색 투명한데 때로 노랑, 빨강, 파랑, 보라색 등을 띈다. 유리 광택이 있으며 좋은 색은 백색이다. 물에 녹기 쉬우며 짠맛이 난다. 흔히 황산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며 조해성을 나타낸다. 해수 또는 염호의 증발로 인하여 정출하여 대규모 광상을 이룬다. 광상은 때로 상부의 지층으로 관입하여 이른바 암염돔을 형성한다. 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페름기층 중에 석고, 경석고 등의 증발암과 호층을 이루어 대규모로 산출된다. 중국이나 파키스탄에도 상당한 광상이 있다. 공업염, 식염소다, 원료 등으로 이용된다. 천연으로는 암염이 다량 산출되며 하모 염정 등에는 용해하여 존재한다. 또 바닷물에는 3% 가까운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암염은 굴삭하거나 물을 주입하여 녹여서 염수로 퍼올려 그대로 또는 끓여서 제제염으로 채취하는데 외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가공 방법에 따른 분류. 1. 소염. 볶은 소금, 구운 소금을 말함. 호염, 청염, 천일염을 강한 불에 1시간 정도 구우면 소금알이 굵어지면서 호염 속에 각종 독이 우러나와서 시커멓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지독한 가스가 나오는데 이 가스를 화초가 맡으면 화초가 시들어버리고 심하면 사람의 머리칼이 빠지기도 한다. 계속 1시간 정도 더 구우면 시커면 소금의 독이 다 날아가면서 소금이 밑에서부터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독이 터지느라고 소금이 탁탁 튀게 된다. 소금이 모두가 하얗게 되고 유독성 가스가 없어지고 탁탁 튀는 현상이 중지되면 다 구워졌다고 할 수 있다. 소염은 간수 성분이 호염보다 적고 각종 미네랄은 그대로 남아있기에 양질의 소금이라고 하겠다. 2. 용염. 녹인 소금으로 호염을 물에 녹여서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다시 가만히 위에 있는 물을 다른 그릇에다 부어서 끓이면 지독한 악취와 함께 소금의 결정체가 생긴다. 이 소금을 다시 1000도의 고열에 넣어서 녹인 다음 가라앉은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이다. 3. 천염. 웨버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바닷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화학적 조성과 인간 체액의 조성은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생리상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미네랄이 필요하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소모되는 미네랄을 보충해 두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천일염에는 미량의 비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고 한다. 염화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간수는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 원래는 유독해서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염화 마그네슘은 열을 가하면 분해되어 염소는 증발하여 무독하게 되고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 미네랄 성분을 피괴시키지 않고 유해 성분을 여과조에서 여과시켜 재결성한 후 용해로에서 고열로 용해하여 불순물을 제거시킨 소금이 천염이다. 천염에는 물에 녹인 용염의 방식으로 추출해낸 것과 불에 볶아 소염의 방법으로 추출해낸 것이 있는데 녹인 소금은 건강식용, 피부 마시지용, 치아 건강용으로 사용하면 좋고 볶은 소금은 조리용, 식탁용, 김장용으로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 4. 죽염. 5은 육기적으로 만들어낸 동양의학의 최대 비약이다. 대나무, 소금, 황토, 소나무 화목과 송진의 기운을 모아 한꺼번에 압축시켜 만든 가장 양질의 소금이다. 따라서 그 효능 또한 매우 크며 인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5. 가공염 정제염.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 정제염 화학염, 제제염 꽃소금, 맛소금 조미료를 첨가한 소금 등이 있는데 모두 화학 처리를 한 소금들로 조리용으로 쓸 수 있는 유익한 소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소금이라기보다는 화학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명칭이다. 화학염은 99.9%의 염화 나트륨 NaCl이다. 이것은 식염이 될 수 없다. 엄격한 의미에서 나트륨, 염소의 이종이 원소로 된 화학물질이다. 간수. 간수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석출할 때 남는 모액을 말한다. 고염 노수라고도 한다. 소금을 제조할 때 부산물로서 얻을 수 있고 또 조염을 저장할 때 그 조의 작용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성분은 염화 마그네슘이 1519%, 황산 마그네슘이 69%, 염화 칼륨이 24%, 염화 나트륨이 26%, 브롬화 마그네슘이 0.20, 4% 등으로 되어 있다. 옛날부터 두부를 만들 때 응고제로 이용되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간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는 무기약품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된다. 간수 처리 공업은 칼륨 공업 및 칼륨 비료 제조 공업 등 하나의 부문이 되어 있고 또 간수를 이용하여 수산화 마그네슘 또는 금속 마그네슘 등을 제조하려는 연구도 있다. 간수는 직접적으로 두부 제조와 마그네시아 시멘트 등에 쓰이고 그 밖에 정미용 시가리기 등에도 소량이지만 옛날부터 이용되고 있다. 간수란 천일제염으로 만든 굵은 소금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 마그네슘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끈적끈적해져서 녹아나온 것을 모은 아주 떫은 액체를 가리키는데 이 떫은 맛은 마그네슘 때문이다. 이것은 두부를 응고시키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은 이온 교환 제조법으로 거의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끈적끈적한 굵은 소금은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야채를 절일 때에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어 정제식염에 염화 마그네슘을 첨가한 야채, 절임용 소금을 따로 판매하는 곳도 있다. 지금의 두부는 간수를 쓰는 대신에 화학 응고제를 쓰기 때문에 두부의 맛은 변하지 않았다지만 영양가 면에서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간수는 소금이 습기에 녹아 저절로 흐르는 물이다. 즉 소금물이라고 한다고 한다. 소금 결정 키우기 참고 실험 1. 실험 목적 소금의 화학적 조성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소금을 용해한 후 생성되는 소금의 단결정을 관찰하여 그 결정의 특징을 알 수 있다. 2. 실험 배경 소금은 NaCl의 화학식을 갖는다. 고체 상태인 소금은 나트륨 원자 하나와 염소 원자 하나가 결합하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 이온 결합한 물질은 결정으로 존재한다.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구성 원소들이 양과 음의 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분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자들이 덩어리진 상태로 있게 된다.
의는 각각의 단위 분자로 존재하는 것보다 양과 음의 전하가 교대로 배치되면 더욱 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음전하는 가까이에 많은 양전하를, 양전하는 가까이에 많은 음전하를 두게 되어 결정을 이루게 된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정육면체의 격자점에 교대로 층층이 쌓여 있어 한 이온에 다른 부호의 이온이 앞뒤, 좌우, 아래 위로 6개 놓이게 된다. 3. 실험 재료. 바닷물, 비커, 나무젓가락, 실 자신만의 실험 도구들. 4. 주의사항. 도구는 깨끗이 세척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소금 결정은 깨지기 쉬우니 조심. 5. 실험 방법. 1. 준비한 바닷물을 말려 소금을 얻는다. 이 컵에 바닷물을 23가량 채우고 1번에서 얻은 소금을 녹인다. 더 이상 녹지 않을 정도까지 막대로 저어주며 계속 녹인다. 3. 1번에서 얻은 소금 중 가장 큰 소금을 가는 실이나 철사 머리카락 등 준비한 실험 도구에 묶어 사진에 보이듯 정가운데에 묶어둔다. 4. 헝겊이나 천으로 덮어서 며칠간 기다린다. 헝겊이나 천으로 덮어 증발 속도를 낮출 경우 좀 더 큰 결정의 소금을 얻을 수 있다.